안녕하세요. 이진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흔히 많이들 쓰는 단어이죠. 우리 자녀의 문화와 세대를 이해해야 자녀들과 건강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건강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야만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2001년 마크 프랜스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둘러싸여서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I 제너레이션, 포스트 밀레니얼스, 홈랜드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하지요. 그 전 세대인 1980년에서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Y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밀레니얼스라고 하고 다른 명칭은 에코 부머스, Gen Me, Gen We라고 불리웁니다. 나이로 본다면 2020년을 기준으로 25살에서 40세의 사람들은 Y세대이며 25살 미만의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Y세대나 아니면 저 같은 X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92%의 사람들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80%가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75%는 SNS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휴대폰 사용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어서 손에서 휴대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디지털 네이티브이죠. 그럼 이 시간에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를 통해서 자기 사생활 모든 것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SNS는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말하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부모는 누구이며 형제는 누구인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자주 가는 음식점, 자주 만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을 SNS에 다 노출시키는 것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두 번째는 지식과 정보를 모두 공유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본인의 생각과 관점을 SNS에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좋은 점은 이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지만 단점은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관점, 개인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정보가 무수히 쏟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에 대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마약의 해로운 사실도 올려놓지만 마약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몸에 좋은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61가지 마리화나의 좋은 점들, 20가지 마약을 통해 내 몸에 주는 베네핏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올리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당연히 마약하면 안 된다라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이러한 유튜브의 정보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보다 구글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런 세대에 부모님이 충고를 하고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우리 자녀들은 바로 핸드폰으로 구글을 설치해서 부모님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검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검색을 안 하면 뒤에서 하죠. 그리고 그 정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따지는 경우 또는 언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지기 쉬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다르게 자신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방은 너무나도 지저분한데 내 책상 앞만 치워놓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청소 끝, 공부 시작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된다면 많은 친구들은 이 친구가 정말 깨끗하게 사는 그런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아이가 자전거를 차에 싣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사진 한 번 찍고 몇 시간 운동한 것처럼 올리는 것, 그것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홀리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무척이나 싫어하셨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무덤 속, 시체가 썩은 것처럼 속은 썩고 냄새 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디지털 네이티브의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쉽게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린 사진이 몇 명이나 라이크를 누르는지 그것에 따라 오늘의 기분이 바뀌어지는 것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를 자녀로 두신 부모님은 꼭 이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서칭입니다. 크리스찬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통해 SNS에 내가 올리는 모든 정보가 나쁜 사람들의 손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목숨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영화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는 아이들은 SNS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를 가족이 다 같이 보시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찾아내서 자녀들과 같이 읽어보시고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녀들과 건강한 대화를 통하여 SNS에 관한 바른 관점,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